자, 야당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혁신 작업이 계속 진행 중인데 논란이 계속 끊이지 않고 혁신안이 나오면 나올수록 탈당파들의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탈당의 명분을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일단 이남희 차장, 네. 최고위가 살고 사무총장은 죽고 살고 죽고 이게 왜 이렇게 얘기가 된 건지 시청자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가 당을 개혁하기 위해서 최고위원회도 폐지하겠다. 예. 사무총장 제도도 없애겠다라고 했는데 최고위원회 폐지하는 건 좀 일단 미뤄졌고요. 사무총장을 없애는 것만 오늘 당무위원회에서 통과를 한 겁니다. 예, 일단 문재인 대표 오늘 이 혁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잡음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혁신안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자신을 혁신위의 수술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혁신은 익숙한 것들과의 과감한 결별입니다.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박성원 의원. 네. 지금 저 얘기만 들어보면 사실 네. 다 구구절절이 맞는 얘기예요. 네. 근데 지금 다수가 동의를 하는 혁신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있는 건데 네. 실제 보시기에는 혁신의 방향이 국민이 그동안 야당에 지적했던 그 부분 네. 바뀌어라 하는 부분을 제대로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좀 어렵다고 봅니다. 예. 국민이 요구한 4.29 재보선을 통해서 확인된 민심은 무엇보다도 이른바 친노 패권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과거의 권력 투쟁에서 벗어나서 국민민복과 민생을 향한 정당으로 거듭나달라 이런 것이 주문이었는데 지금 혁신안을 보면 사실은 문 대표나 어떤 친노 패권주의가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형태로든 오히려 내년 총선 공천권에서 반드시 소위 얘기하는 정체성이라는 이름 아래 기존의 그 문 대표의 그 또 친노의 어떤 그 당에 대한 당권을 놓지 않겠다는 의도가 너무 강하게 예. 피력돼서 지금 오죽하면 비주류에서는 사실은 주승용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헌법까지 바꾸는 수준의 이러한 당원 당규 개정을 이렇게 뚝딱거리고 여기서 당무위에서 대략 처리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앞으로 분당의 명분이 차곡차곡 쌓아지고 있는 단계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분당의 명분. 네. 지금 보니까 분당은 거의 기정사실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일단 이것도 오늘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인데 이남희 차장. 네. 아니 근데 비노야 당연히 그래요. 네.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친노, 범친노로 분류되는 사람들도 도와달라고 했는데 안 도와준다는 이유가 뭔가요? 일단은 최대성 사무총장도 486 출신인데 최대성 사무총장 혁신위가 사무총장 없애는 것까지 하는데 이제 문 대표가 그거를 용인을 한 것이죠. 여기에 대한 비판도 있고요. 저도 이제 486 의원들 예전부터 만나왔을 때도 문 대표가 전당대회 출마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맞아요.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전당대회에 나서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이러면서 결국 지금 문재인 대표의 어떤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재밌는 게요. 오늘 또 비노에서 주승용 그 최고위원이 안 된다. 중앙위 의결하지 말고 전당대회에 붙여야 된다. 이러니까 오늘 조국 교수가 또 발끈하면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장문의 글을 올렸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새정치민주연합 만들어질 때 민주당하고 안철수 세력이 합칠 때도 결국은 중앙위에서만 의결하고 넘어갔는데 왜 그러느냐 이러면서 예. 또 조국 교수가 발끈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싸움하지 않기 위해서 국민들 보기에 싸움하지 않기 위해서 만든 안 때문에 또 싸우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 결과가 이런 결과로 이어지는 건 아닌가 싶은데 자, 이 결과 상당히 관심이 가는 결과입니다. 이남희 차장이 설명을 좀 해주시죠. 중요한 것은 의뢰기관이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입니다. 예. 얼마나 자, 여기 있네요. 느꼈으면 네. 자, 한 그 여론조사 기관에 결국은 새정치민주연합 또 야권 성향의 새 정당이 탄생한다면 어느 정당을 지지하겠습니까? 바로 새정치민주연합보다 거의 2배 가까이 그러네요. 높은 야권 성향 새 정당을 지지하겠다라는 의견이 높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기대감보다는 얼마나 새정치민주연합이 못한다고 생각이 들면 예. 이런 결과가 나왔겠느냐라는 당내 의견이 많았습니다. 보니까요, 이게 한 1,000명, 500명 조사한 게 아니라 11,000명이나 11,000명입니다.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이 전남 지역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특히 문재인 대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시각이 고스란히 담긴 여론조사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유승희 최고위원 당무 거부를 했다가 복귀를 했는데 복귀하자마자 문재인 대표에게 한 방 날렸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원 54조 2항 사무총장 및 전략홍보본부장과 디지털 소통본부장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그동안 당원을 무시하고 최고위 의결 등 생략한 관행에 대해서 당대표의 사과와 즉각적인 시정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현 최고위원회의 문제는 대표께서 최고위를 들러리로 운영해오고 당원을 무시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표출된 측면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가는 곳마다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그 결과가 또 이렇게 나타나고 있네요. 문재인 대표의 직무 수행 평가, 이런 거 대통령만 하는 줄 알았더니 당대표도 야당 대표도 하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보통 잘한다가 한 30% 초반 지금 머물고 있고 많이 좀 떨어진 상황이긴 합니다만 문재인 대표는 22%인데요. 박성원 논설위원. 네. 대통령 비판할 처지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잘 못한다가 66%로 잘 한다보다 3배죠. 정확히 예. 3배인데 지금 어찌 보면 그동안의 당청 갈등, 여야 갈등 속에 묻혀서 사실은 주목받지 못했지만 지금 문 대표의 거취를 놓고 사실은 방패막이로 내세웠다라고 비판을 받았던 혁신위가 예. 예상했던 대로, 아니 어찌 보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이상하게 정말 제대로 못 가고 오히려 산으로 가고 있는 예. 이런 상황을 정확히 보여주는 그런 지지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겠네요. 제일 중요한 건 국민의 눈높이입니다. 야당의 혁신, 국민의 눈높이에서 벗어난다면 이런 기조, 이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총선 멀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갑니다. 다음 주제 바로 이겁니다.